안녕하세요. 국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앞으로의 국어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어 시간에 앞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국어를 배울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말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대체 왜 국어를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4시간씩이나 배워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우리 말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우리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라는 말에서부터죠.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개,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우리나라. 이 말에서만 봐도 우리 사람들은 공동체적이고 나눔을 좋아하고 함께 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아는 것은 그 문화를 아는 거죠. 우리 말,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사랑하는 일은 아마 꼭 필요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문법은 왜 배워야 해요? 우리 말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문제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 문법들이 엄청 많아요. 자, 사람 많은 번화가. 번화가가 뭐야? 번화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영상이 엄청 중심이 되면서 더 재밌게 자막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한글을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면서 장난으로 쓰는 것이랑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틀리게 쓰는 거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렇게 10년, 30년, 100년이 지나면 원래 옳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변형이 될지도 모르는걸요. 그래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을 지키는 일이 국어 시간에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은 왜 배워요?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사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시 한 편을 읽을 여유와 그 한 편을 읽으면서 음미하는 그런 풍요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너무나도 바랍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그 책 안에 축적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국어 시간에는 책에 나오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배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과 배워야 하는 내용을 연결시킬지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제나 자료들은 밴드에 올려지게 될 겁니다. 마우스. 아이고. 여러분들의 과제는 밴드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면 모든 활동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제에 성실하게 임해주면 정말 고맙겠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저번에 학교 홈페이지에 1학기 프로젝트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성장 혹은 변화하고 싶은 행동을 한 가지 정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친구랑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물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 A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한 학기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루에 줄넘기 1000개를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B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C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케줄 짜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 하루 일과를 만든 다음에 늘 그걸 지키면서 한 학기 동안 살아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친구 A는 요리를 잘하고 그래서 B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요리 잘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건 같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 식단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해보는 거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B는 와우 대단한데 그래 좋아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 C도 끼어들어서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나 스케줄 짜는 거 좋아하니까 너희 다이어트 일과 하는데 내가 도움 줄게. 어때?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면서 한 조를 정할 거예요. 그 모든 끼리 한 학기를 함께 한 후에 학기 말에 성장 내용을 발표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려면 빨리 등교 계약을 해야겠죠. 우선 국어 밴드에 올릴 겁니다. 1반, 2반, 3반 각각 반의 프로젝트로 올릴 건데 그러면 거기서 댓글로 자신이 변화하고 싶은 행동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모둠을 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친구랑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 정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업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비유적 표현과 상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상징의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탐구할 거예요. 그리고 노래나 속담에 나타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찾아서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비유를 활용한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측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한 권의 책을 읽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몬드라는 책을 선생님이 정해봤는데요. 그 책을 함께 읽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재밌게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경험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지를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선정한 책을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글도 쓰고 발표도 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비유적 표현을 찾고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읽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대에 의한 차이나 지역에 의한 차이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격차들을 줄이기 위한 사전 만들기를 진행해 보자고 할 겁니다. 참 재밌겠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